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을 포함해서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기업 구조 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등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과연 기대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경제부 신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일단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참 용어가 자주 듣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부나 가정이나 다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리 짜놓은 작은 범위 안에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자금 부족이 예상될 때 원래 예산에 추가하거나 지출 항목을 변경해서 마련하는 돈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가 예산과 변경 예산이 합쳐진 말이고요. 흔히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파장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주된 이유입니다. IMF와 한국은행 등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모두 2%대로 전망하는데 정부는 3%대를 고수하다가 이번에 내렸습니다.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2% 중반대 성장을 걱정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2.8%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투입할 예산,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뭐 국민의 부담인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네, 추경은 나라에서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나 국채 발행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천억 원과 올해 초과로 들어온 세금을 합쳐서 10조 원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그리고 담배세 인상으로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련되는 10조 원의 추가 예산은 조선과 해운을 중심으로 한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에 쓰려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정부 기금을 더 확보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정도 또 투입합니다. 이런 조치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정부의 이번 발표 중에 혹시 요즘 내수가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촉진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법정 공휴일 일부를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오는 10월 9일 한글날을 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인데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로 공휴일을 정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를테면 10월 셋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공휴일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연휴가 확보되니까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편해지고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그리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같은 탄생기념일, 또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이런 절자 붙은 기념일이 많아서 요일로 공휴일을 정하면 기념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요일 지정이 가능해 보이는 공휴일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정도입니다. 2011년에도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철회됐습니다. 하반기 소비 촉진 대책은 또 친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배기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깎아줍니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5%에서 1.5%로 내려줍니다.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입니다. 세금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인데요. 아반떼를 사면 66만 원, 그리고 그랜저를 구입하면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를 덜 쓰는 제품을 사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을 구매하면 제품별로 최대 20만 원, 그리고 한 가구에 4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하반기에 아파트마다 급속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유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세금이나 고용 쪽에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네, 뭐 참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이 된 건데, 근데 과연 이 대책들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네, 원래도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이 어두웠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렸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번에 20조 원 이상의 경기부양 처방을 추가하면서 그야말로 쌍끌이 부양책이 시행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악화를 막으려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10조 원대 추경을 결정했는데 이게 20조 원대는 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고 저성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재정 집행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만 최소한 한 20조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지난해에도 메르스 때문에 11조여 원의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이 2년 연속으로 편성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경의 사용처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경제의 체력 자체를 보강하는 방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